그 독도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희한한 게 일본 가서도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 이야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나왔었죠.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임기 내에 독도 문제 뭐 해결해라.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한국에 돌아가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막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일본 언론에 항의를 못하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일본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 단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 측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기시다가 윤석열에게 초계기 문제, 독도 등의 문제에 할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식 발표는 안 나왔죠. 근데 이 흐름으로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일본 측에서는 초계기를 언급을 했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 말이 옳을까요? 일본 말이요. 왜냐하면 최근에만 해도 기시다가 한국에 온다더라라고 하는 보도가 일본에서 먼저 나왔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정해진 바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방안을 발표하잖아요. 일본 언론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맞아. 그럼 누구를 믿어요? 일본.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 말을 누가 믿겠어요? 자, 그리고 한일 의원연맹 면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윤호중 의원이 안보문서 재개정 요청이라는 걸 해요. 거기에 이제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일본 3대 안보문서 재개정 요청.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적 기지 공격 능력 이런 것들이 일본 안보문서에 쓰여 있는데 이것을 재개정할 생각 없냐라고 이제 한일 의원연맹 윤호중 의원은 간사합니다. 물어보니까 기시다가 쌩까요. 답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충분히 이웃나라로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화제를 돌리는 거죠. 이건 아베 때부터 하고 싶어 했던 거였는데 사실 뭐 한일 의원연맹에서 이러한 요청, 그러니까 안보 문서를 좀 수정을 해라라고 하는 요청은 기시다한테는 거의 귀등에 들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기시다 입장에서는 아이고 성렬이 네가 좀 알아서 처리해. 니네 의원들은 네가 좀 알아서 해라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거절의 입장으로 대답도 회피해버린 겁니다. 일본 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석 할아버지가 친일파니까. 네. 정진석은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잖아요. 어마어마하더만. 윤석열이 한 게 어마어마한 조치인 거예요. 막 우호 설린, 일본과의 평화협력. 문제는 전혀 과거사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어쨌건 독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은 일관된 것 같아요. 독도는 한국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게. 뭐 셔틀핵을 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어제 이제 빵 셔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빵 셔틀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힘센 놈이 학폭의 어떤 방법으로 약한 학생한테 빵 사오라고 시키는 거죠. 돈도 안 주고. 매점 가가지고. 진짜 딱입니다. 딱 그거죠. 네. 그러니까 빵 셔틀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정말로 일본이 생각이 있다면 독도 도발을 멈췄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시다가 방한하는 그 날에도 독도 도발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간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간 걸 가지고 계속 일본에서는 트집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윤석열이 따끔하게 뭔가 한마디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오늘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꾸 독도에 그렇게 국회의원이 찾아가는 도발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분쟁 지역으로 오해를 받고 이걸 가지고 국제재판으로 가려고 하는 일본의 계략에 말리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거 혹시나 어찌 뭐 보수 쪽 방송에 볼 게 없어가지고 새날 들어오신 이직 환영합니다. 그 말이 맞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 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습니까? 문제는 상대방이 영토 도발을 해올 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면 양국이 합의를 해야 돼요.
누구 건지 보자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하는 거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가스라이팅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시다가 와서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동아일보나 일본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독도 이야기가. 근데 발표할 땐 쏙 빼. 그러니까 기시다는 할 말을 하고 가고. 근데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자기들 간의 대화록이 다 남아요. 대통령 기록물로. 그때 한번 보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일본 언론은 독도 문제를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죠. 그럼 뭐예요? 윤석열은 이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기시다와의 관계, 아니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게 싫어서 대꾸를 안 하거나 못한 거죠. 네. 만약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독도에 우리 국민이 여권 가지고 갑니까? 일본 국민은 독도 갈 때 여권 가지고 가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 갔을 때 핸드폰 그냥 터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로밍 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그게 어느 영토인지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일본에서 그렇게 태클 거는 거에 대해서 왜 말을 못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골 때리는 거죠.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기시다의 사과 반성 요구했지만 불발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기시다 총리의 사과 반성을 요구한 적 없다라고 일본 보도를 반박해요. 아니 이런 말이나 하지를 말든가. 안 부끄러워? 보통의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 그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해야죠. 사과 반성을 요구했는데 기시다가 거부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사과 반성을 했다고 해도 국민들이 봐줄까 말까 한 지금 윤석열인데 그런 요구를 안 했다고 이렇게 반박 입장을 내는 건 뭡니까 대체. 우리 가족 납치 강금 폭행한 가해자한테 사과는커녕 우리 잘 지내봅시다. 우리 가족들은 내가 잘 달래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기계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계회. 정말 기괴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종족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일본 놈이 대한민국에 와서 국적으로 속이고 대통령이 돼서 하는 행위라고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윤석열이요 일본과한테 좀 단호하게 입장을 취하면서 사과 받아낼 거 받아냈다면 지지를 올랐을 거예요. 제가 기시다 온다고 할 때 두려웠던 이유가 국민을 속이는 쇼를 할까 봐. 그래서 기시다가 정말로 과거사를 사과해 버릴까 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이 요청해서 방류를 일단 미루기로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올까 봐 엄청 긴장했다니까요. 그게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거 보니까 얘네들 한계가 그렇구나. 윤석열이 어제 그제 한 말이잖아요. 제3자 변제 강제동원 문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데 난 기함했습니다. 그걸 왜 본인이 정의하나요? 일본이 할 답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여.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야기하면 한국이 그거 개인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남아있다. 1965년 이후에. 그걸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이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라면 또 모를까.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재판을 했던 분들에 대한 배상을 해라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 방법밖에 없다. 한국이 대신 변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윤석열이 할 말이 아닌 거고 아무튼 좀 기괴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좀 넘어가 보면 후쿠시마 시찰단은 정말 역대급 쇼입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보낸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 정말로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욕할 뻔했어요.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선 윤석열이 대가리 굴린 게 저 정도구나. 이건 좀 심하다. 아니 왜냐면 시찰단을 보냄으로써 우리가 더 지금 곤란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예측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시찰단을 이 정부에서는 보내면서 지금 이거 뭔가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팽배한 거예요. 지배적입니다. 오늘 또 정부에서는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또 바로 반박했습니다. 오염수 안정성 평가하고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일본에서는 계속 반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안 하겠다는 거에 도와주네. 대해서. 일본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질이 하나가 뭐뭐 하자고 하니까 옹야옹야 해놓고 한국이 뭔가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일본이 반박해버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네요. 진짜 윤석열 무시하는구나. 눈치를 아예 안 보는구나. 근데 너 약속한 거야.
윤석열한테 하는 거잖아요. 너 약속한 거야. 이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시다가 한국에 온 이유가 윤석열이 일본에 와서 한 약속 뒤집을까봐 한 번도 못 박으려고 왔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급하게 1박 2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무리한 일정이었거든요. 그 2번 찍으신 혹시 마음들 계시면은 진짜 분노하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한국이 손 들어주면 일본은 이제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버리는 일종의 도움이에요, 도움이. 그 도움인데 오염수 시찰을 해.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관광 갔다 오는 거예요. 나 솔직히 거기 별로 사람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방사능 무서운 데 가갖고 가고 싶겠어. 서로 안 가려고 하겠지? 근데 후쿠시마 수산물을 거기 갔다 온 이후에 별 문제 없네요. 그것도 앞에 하나 생략돼 있죠. 일본 말을 들어보니 별 문제 없네요. 그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적극 이용해가지고 한국 시찰단 오라 그래.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라는 게. 직접 맛볼 거야? 그 오염수를 맛보면서 이것은 방사능이 적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내놓은 데이터 몇 개를 갖고 방사능 오염수 별 문제 없네요 라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인정을 해주면 한국이 오염수 문제 방류 문제 없다 라고 하면 일본 요구사항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염수 관련해서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산물들을 수입하시오.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수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5년 동안 일본 식품에서의 방사능 물질 검출 비율. 작년까지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검출률이. 그 검출률이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방송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일본 수산물들 방사능 수치가 있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방사능 수치가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착각인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요. 모르면 좀 가만히 나 좀 있어요. 후쿠시마에서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한 2년 지나면은 방사능이 줄어든답니까? 그거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가 하고 있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원자로가 폭발을 했어. 근데 거기를 제어를 못하니까 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방사능 수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이 일부를 오염수를 모아놓고 일부는 버린 걸로 추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하수로 흘려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방사능 관련해서 수산물들한테 이만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갑자기 한 3배, 2배 뛰고요. 21년에서 22년 갈 때 또 확 뜁니다. 그 이야기는 이때 찔끔찔끔 내보냈다는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건수도 보면 검사 건수가 확연히 줄었거니 10만 건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출률은 높다라는 건 더 검사를 해봤자 이 검출률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노량진 시장이나 이런데 모둠에 사러 가보시면 거기에 뭐 돔 같은 거는 일본산이라고 되어 있지 일본의 어느 현에 있는 어느 산 이런 걸로는 안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르고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있기도 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그 표도 한번 보시면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2011년 3월 달에 요런 제품들을 수입 금지 시켰는데 2013년 9월 달에는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 시킨 상태예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수산물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후쿠시마 현 인근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금지인 거잖아요. 다음 표를 보시면은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고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고기들이 이게 후쿠시마 현에 이렇게 선이 딱 그어진 게 아닌 이상 이게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물고기에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잡아서 여기 도쿄만에서 잡았다라고 할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후쿠시마 현 인근의 수산물은 금지되어 있지만 나머지 해역에서는 수입이 꾸준히 되고 있는 거다. 물론 양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0% 확신할 수 없는 단계라는 거죠. 어저께요 우리가 그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아사히 맥주 공장 이야기를 했는데 아사히 맥주가 입장을 밝혔어요.
후쿠시마에서 들어오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맥주는 없다. 뭐 그러면서 뭐 일본은 중국에서 나 그걸 누가 믿냐고요. 한국 사람들 싸게 파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막 파니까 어마어마하게 일본 맥주를 갖다 먹는 것. 후쿠시마 인근만 아니면 괜찮대요? 내가 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에 사실상 도쿄까지 완전히 망했다. 일본 지도를 쭉 보시면 섬 4개가 있잖아요. 후쿠시마는 이제 일본의 동쪽에 있는 거고 일본의 동쪽에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교토예요. 교토.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경주 같은. 그리고 좀 안으로 들어오면 도쿄가 있는데 교토 말고 도쿄. 발음 비슷하지만 완전 달라요. 근데 그게 후쿠시마 사고가 완전히 오염됐다라고 하는 건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근데 일본은 어찌됐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방사능 수치 어떤 기준치를 조작해 가면서 지금까지 팔아왔던 건데 후쿠시마의 폭발은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10몇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폭발에 뭐 방사능이 줄어들었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일본에다가 인공호흡기 대주고 있는 게 윤석열인 거예요. 일본은 국민을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사실 일본의 후쿠시마 폭발이 일어났고 나서 일본은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급격하게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아베가 거기에 살아있을 때 개입해가지고 이제 후쿠시마의 사건으로부터 일본 경제는 탈출한다 같은 선언을 해요. 근데 방사능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에 와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관광객 와라 일본제 수입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도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은 계속 되고 있는 거라서 이건 엄청난 착각인데 윤석열은 그래서 난 이 사람을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욕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참는 게 후쿠시마에 폭발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짜뉴스라고요. 지금도 폭발은 진행 중인 거라고.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후쿠시마산 쌀을 일본 내에서도 소비를 안 하니까 그 쌀을 쪄서 이렇게 그 플라스틱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플라스틱 수저, 젓가락 이런 걸로 다시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방사능 노출이 안 될까요? 아사히 맥주는 맛있습니까? 저는 클라우드보다 맛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맛 차원에서라도 그냥 소비를 안 할 수 있는데 아사히에서는 뭐 어떤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사실은 일본 내에서 똑바로 해라. 도쿄전력이든 일본 정부가 됐든지 이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정치적 투쟁을 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입장문을 내면서 아니 우리는 후쿠시마산 쓰지 않아 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만 내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피해받고 있죠. 안전하면 후쿠시마산 쓰면 안 됩니까? 그 말 자체가 오해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한데. 윤석열 네가 먹어. 뭐 그런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수산물 자체가 일본은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엄청 쉽죠. 그러니까 뭐 저 어쩌다가 갈 데 없는 이직들 들어와가지고 악플 다시는데 네가 먹어 이 새끼야. 나쁜 새끼 진짜. 자 문제는 대만이란 나라를 살짝만 개요만 말씀드리면 중국에 붙어 있고 중국이 항상 엄청난 강대국으로서 소외되어 왔던 바로 그런 국가라서 전통적으로 대만은 친미 국가입니다. 나중에 미국이 자유중국 대만이 아니라 중국과 수교하면서도 좀 멀어지기도 했지만 전 제가 알고 있기에 대만은 공식적으로 미국과 수교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친미 국가다 보니까 미국에 바짝 붙어서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희생양이 대만이었죠.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작년이었죠. 그 대만이 시찰단을 가요. 시찰단으로 가. 시찰단 가가지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합니다. 똑같아 지금. 그리고 표로 한번 볼게요. 후쿠시마에 갔다 오고 나서 대만의 대응이에요. 독자적인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 다액종 제거 시설의 지속적 관심, IAEA나 도쿄전력의 지속적 관심.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전격 발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찰단이 갔다 오고 나서 대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향후 대응 보시면 그냥 뭐 관심만 갖겠다, 뭐 독자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갔다 오기 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만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사실 시찰단을 파견하기 전에 대만은 CPTPP라는 거 있죠. 트럼프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일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비슷한 처지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수산물을 수입을 재개함으로써 그 한 표를 더 얻고 CPTPP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재개를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일 나쁜 새끼들인 거지. 일본과의 사이 진하게 친해서 중국과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꼭두가시 노름을 대만과 한국이 시키고 있는 건데 거기에 아주 악랄한 일본이 끼어가지고 우리 수산물 사주는 걸 대만에 이어서 한국이 재개하려고 하는 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기시다의 사과 아닌 사과 일본 언론 반응은 그렇습니다. 잘했다. 한국이 중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한테 잘했다. 총리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 불쌍해 슬퍼요 이거잖아요. 일본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근데 기시다의 사과가 그 정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과에서 끝났다는 것을 일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네. 사실. 많은 걸 요구할 줄 알았더니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말했잖아. 일본 언론의 발표를 부정했잖아요. 기시다한테 윤석열이 사과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발표에 대한 윤석열 난 그런 적 없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아사히 신문 자신의 언어로 생각을 전해서 평가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요미우리 한국 여론을 의식해서 과거와 겸허하게 마주하는 자세 보여주려는 목적이 뭔 개소리들이냐 진짜. 일본 놈들이 믿을 게 못해요. 이게 지금 SBS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시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신문만 가지고 왔지 부정적으로 평가한 뭐 산케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시다가 사과한 것도 잘못했다. 사과 아닌 사과만 잘못했다. 우리가 왜 그 이야기까지 전한 언론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건 사과 반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니 참 훌륭하시다. 저게 보면은 일본의 국내 언론의 입장이거든요. 사실 기시다를 올려치기 하고 싶은 거죠. 한국 정부가 사과나 반성을 요구했는데 기시다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해서 언론상에서는 저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 기시다에 어떻게 보면 액바지 무녀 같은 역할인 거죠. 윤석열 때문에 기시다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시다한테 올 수 있는 모든 애군을 윤석열이 지금 온몸으로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희생양은 한국 국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외교전. 축구가 전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스포츠거든요. 와 하고 몰려가가지고 골 넣고 일본 놈들이 보기에는 기시다가 헤드트릭 한 거예요. 윤석열은 자살골 넣습니다. 그런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죠. 영웅되는 거고 윤석열은 자살골 넣어가지고 지금 살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축구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종하는 놈들이 있죠. 미국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한일 정상회담 소식 환영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요. 중국과 한국이 싸워주면 한국 경제는 망하는 거고 근데 일본과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적으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한국만 경제를 버리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맹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야 된다. 이럴 때 대가리가 좀 있다면 중국과도 미국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실익을 취해야 되는데 미국에 그냥 그대로 놀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심각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똑똑한 대통령이라면 지금 미국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냥 미국은 지금 이 대변인이 하는 말처럼 야 한일 니들끼리 좀 화해하고 좀 우리 좀 편하게 가자라는 메시지 못 읽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왜 중국에만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나 이거 진짜 냉전 시대의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뿌리박히 박혀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이런 쪽은 나쁜 나라, 공산국가 이런 식의 생각들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는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막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뭐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너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네 말 안 들어. 너 안 만나. 이런 건데 중국에 대해서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반응을 보면요. 미묘한 게 있어요. 읽어봐요. 다른 당사자가 워싱턴 선언에 참여해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 비확산 체계를 파괴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일본과도 공유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국과 동맹 문제로 한국에 북한 핵이 오면 미국이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막 핵 공유네 아니네 막 말도 안 되는 핵 공유 아니다고 미국이 막 틀어버리고 하다가 결국엔 얻은 게 없어요. 기존에 있던 입장을 재확인한 거를 문서로 써준 거잖아요. 각서를 써준 거야. 너랑 헤어지지 않을게. 각서 써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있겠다가 이제 꼽살이 끼는 거죠. 숟가락 얹겠다고 하니까 지금 중국의 반응이고. 아니 근데 일본이 꼽살이 없겠다는 반응에 사실 뭐 NCG, 뭐 NPG 가지고 난리를 쳤었는데 그 뭐 야 한국하고만 해주는 거야. 나 너랑만 사귀는 거야 했다가 야 일본도 우리 같이 사귈까라고 하는 거를 한국이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등신 외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좀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 한국 외교가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 민족적 독립 의식이 가장 결여됐다라고 지금 약간 이제 외교부 대변이라고 그 다르게 관영 매체는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더 거고요. 세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을 넘는 표현은 외교 기관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 매체 보도에 난폭하게 간섭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하고 저 중국 외교부하고 계속 지금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저거 읽어봐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해당 매체의 관점이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국내의 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직도 중국은 한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했어요. 중국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타임스의 논조는 중국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중국 정부는 최대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를 아직까지는 막고 싶어요. 중국 내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그 정부의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우려스럽지만 한국의 국민들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한국 국민이 탄핵할 것을 믿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중국도 캐치하고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은 지난 30년간 상호 협력 관계였고 그 협력의 산물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중국을 배신하는 케이스인 거죠. 요걸 이제 전문용어로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배신자거든요. 근데 중국도 한국하고 멀어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망가지는 경제. 지금 최백은 교수가 민들레 쓴 칼럼이 이런 건데 미국과 한국의 탈중국이 다른 줄 모르는 대통령. 미국의 탈중국과 한국의 탈중국은 다르다. 쉽게 표현하면 리쇼어링. 트럼프 때부터 시작된 중국의 공장이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미국에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자동차 산업 일부 제외하고 보통 금융업을 해먹었는데 그러다 막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소위 트럼프가 뽑히게 된 계기가 그거잖아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의 공장을 뺏어오고 싶어하는 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미국의 탈중국이에요. 근데 한국은 뭐야? 그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유도 없는 탈중국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원재료를 갖고 원석을 가공하거나 석유가 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재료를 갖고 들어와서 가공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는 건데 중국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시장에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리쇼어링 자국 중심지랑은 상당히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이 탈중국 한다니까 그럼 나도 탈중국 이지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지금 저번에 이제 뭐 자산 세수 감소 규모인데 경제도 안 좋은 데다가 초부자 감세 등을 해갖고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 경제가 망가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정부가 쓸 돈이 사라져서 복지가 줄어드는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프로 보시면 경상수지도 마찬가지고 뭐 이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재정 수지 같은 거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나잖아요. 경상수지도 적자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덜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 시점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윤석열이는 비열하게도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빚을 많이 냈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뭐 윤석열이 뭐 폭압적이네, 술 많이 먹네, 무슨 뭐 검찰권 이용해서 정치 보복하네 이런 것보다 가장 먼저 앞서는 경제가 한번 제대로 빵하고 곧 터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외교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사실 IMF 때 우리가 김영삼 정부의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몰랐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정부가 끝나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 끝나가고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탄핵뿐.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통합 재정 수지 이게 더 적자더라고요. 정부의 모든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게 통합 재정 수지인데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적자다 지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윤석열이 이 무능이 언제까지 갈지 뭐 계속 가겠다고 하면은 멈춰야겠죠.